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인건비 부담 게임주 신작으로 승부수를 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좋지 않았던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넷마블 경우에는 하반기에 모두의 마블, 몬스터 아레나 얼티밋 배틀, 킹 오브 파이터즈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작 3종을 필두로 오버프 라인, BTS 드림, 그 다음 샬롯의 테이블 등 6종의 신작을 쏟아내면서 연속 적자 탈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실적 개선 기대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비용 관리를 통해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5위에서 7위 정도 3분기 매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인력 확충을 조절하고 있으면서 또 마케팅 비용도 상당 부분 2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면서 수익이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넷마블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흑자 전환보다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벌어들이는 지금 상황을 보여줘야만 사실 주가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안 좋은 뉴스보다는 좀 좋은 뉴스인 건 맞습니다. 자,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도 하반기에 신작을 출시를 합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 다음에 프로젝트 M을 공개한 뒤에 연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단일 IP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크래프톤 또한 이 신작들이 어떻게 결과로서 나오는 건지를 좀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NC소프트는 이제 빨간 등이 좀 켜졌습니다. 자, TL 출시 시점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로 늦춰졌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신작을 출시를 했을 때 7필 좀 밀려지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지만은 주가 굉장히 낮춰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도 좋지 않은 판국에 이 신작이 밀리면서 과거의 주가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제 리니지를 이제 출시를 이제 할 때는 좀 시일이 밀리더라도 리니지가 갖고 있는 이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주가를 출시 직전에 100만원까지 끌어올리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한 시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좀 더욱더 좀 힘든 상황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리니지 W 신작 효과마저도 떨어진 것이 실적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는 NC소프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한 이제 오딘과 오마무스 매프리티 더비 등으로 이제 연속으로 히트를 기록을 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좀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인데, 오마무스의 프리티 더비 업데이트 이후에 하루 매출이 150억 정도이고 트래픽도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에버소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회사 엑셀 게임즈의 MMORPG 신작 게임들이 다수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4분기까지도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분기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출시한 던전의 파이터 모바일 흥행으로 2분기 역대급 실적을 쓴 넥슨도 히트 2를 공개를 하면서 3분기에도 신작 공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로우로 봤을 때는 넥슨과 카카오 게임즈 정도만 좋아 보이고,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은 약간의 물음표,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좀 강한 하락세를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판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게임사들을 보면은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비용 증가로 적자를 기록했고, 데이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5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게임주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이후에도 중소형 게임주들도 사실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개 정도 이 회사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일봉입니다. 네, 8월 초반에 좀 반짝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떨어진 상태이고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7월까지
네, 초반에 바닥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좀 급하게 좀 반등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마무스메가 있었고, 또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과거에 하락하고 있었던 것들은 이제 라이온하트 상장에 대한 얘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추락을 했고, 또 그런 것들로 목표가가 7만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목표 수치가 좀 많이 깎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7만원이면 한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투자에 과연 매력도가 높을 것인가. 물론 코스닥 5위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큰 회사이긴 한데, 사실상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좀 많은 상황이고, 유일한 호재라고 봤던 것은 이제 보라코인을 이용해서, 또한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인을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과 연결을 좀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로 또 자회사들, 다른 회사들의 매출 이익도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은 지금 코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이는 상태인 거고, 기관이 거의 올 매도로 나섰고 외국인은 거의 올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이 방어를 하는 만큼 좀 괜찮게 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요 하락이 한 번 정도 멎었을 때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넥슨 게임즈죠. 넥슨 게임즈는 와, 오늘 13%나 하락을 했군요.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나요? 네. 공매도 6월달이고, 하트2 출시 앞둔 넥슨 게임즈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나. 네, 흑자전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이유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상속세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뭐 전자공시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본다면, 네, 8월 19일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선고 라고 좀 되어 있는데, 보통 주식 부여 목적, 부여 근거, 행사 가격 나와 있고, 네, 직원 등에 의해서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볼 좀 필요는 있어 보이고,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단순 비단 내려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19일에 나왔던 얘기니까, 네, 20일, 19일,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이 얘기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3분기에 혹시 실적을 믿고,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실적이? 네, 네, 좋진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좋진 않네. 사실상 흑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합병을 좀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무가 안 좋게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월봉상으로도 들어갈 수 없겠고, 주봉상으로는 사실 지금 들어가는 흐름이 맞기는 한데, 네,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렇게 나왔던 공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 번 정도는 더 알아보시길 바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회사 중에 하나인 크래프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거래량도 정말 적고, 자, 공모가 대비해서 아직도 지금 수소랑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역대급으로 게임 중 하나만 터지면 진짜 거의 뭐 100% 오르는 건 기본이거든요. 물려 있으신 분들 말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선 크래프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가총액 12조고 코스피 27위입니다. 네, 뭐 기관이 최근에 매도세로 대응했긴 했지만 과거에 매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약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이 좀 많이 산 것 같고, 자, 우리 사주가 물량 풀려도 1%대 하락에 선방을 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못 판단 얘기겠죠. 못 판단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다운시키지 않는 이상 사실 거의 팔 수가 없다라고 좀 여겨지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따진다면 또 사실 상승이 이 47만 원 요때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이 물량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45만 원이었나요? 45만 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45만 원에 만약 공모가였고, 한 25만 원에 물을 탔다고 치더라도, 이 절반 정도 물을 못 탔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 정말 많이 타 20%에서 30% 정도, 정도밖에는 아마 못 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상 거의 평단가가 한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사이가 좀 될 거라고 좀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사실 목표가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25만 원이면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 되게 너끈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좀 너무 이 이후에도 하락을 할 게 두려우시다면 사실 한 두 주 정도 50만 원 넣어보시고 뭐 한 30만 원 수익 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크래프톤은 저는 예 한번 믿어봐도 괜찮지 않나, 원히트 원더가 아닌 이상 네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재무표 같은 거 보시면 사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작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게임 어쨌든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임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는 크래프톤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게임수로는 사실 넷마블을 이길 사람은 없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죠. 지금 시가총액 5조까지 떨어졌고요. 코스피 62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피넥스를 매수할 때 달러화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 원화값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5월 기점 이후로부터 정말 많이 급상승하면서 오늘 최고점 1343원을 기록을 했고 1350원까지 지금 뚫는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대출받은 넷마블은 점점 더 부채가 커지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지금 주가까지 너무 많은 하락을 해버려서 와, 이게 어딘가 제가 14만원 요 구간에서 한번 털었던 기억이 한번 있는데, 수익을 내고 그 이후에 정말 큰 내리막길을 계속적으로 걷고 있는 넷마블이고, 결론적으로는 담보대출로 샀던 경영진마저도 지금 주식 정리가 되면서 더 큰 매도 폭을 기록을 하게 됐고, 정말 이 월봉에서 이 빅히트 상장까지만 해도 20만 원대에 찍었던 게 지금 거의 뭐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큰 손실을 좀 주고 있고, 기관도 외국인도 매수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정말로 많은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신작들이 굉장히 진짜 잘 많이 터져야 될 텐데 상황은 사실 좋지 않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한국에서는 P2E 게임이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P2E 게임이 적용되지 않는 버전으로 출시가 될 거고, 그렇다면 해외에서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모드맵을 이런 것들로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자, 그리고 3분기 실적치를 보시면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잘 나왔다? 라고 좀 보기 어렵죠. 오히려 좀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넷마블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투자를 금하셨으면 좋겠는 종목입니다.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종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10년치에 대해서 굉장히 최저점은 맞지만은 아직 매도폭이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사만 보고 흑자전환 된데 좋아지겠지라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진짜 신작들이 대박이 날 것 같은지 혹은 대박이 났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결정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준가보다도 한 10%, 20% 정도는 물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잡으시고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바에는 크래프톤을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혹은 그럴 바에는 NC소프트가 낫지 않나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물론 NC소프트는 과거 대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려왔다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도 있겠지만은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찍고 나서 내려왔잖아요. 다시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또 유지했다가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들이 유지다가 내려온 이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월을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 한 대충 한 25만원 선에서 20만원 선까지는 NC소프트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봅니다. 네, 기간의 매수 흐름 좋지 않고요. 외국인 흐름도 대량 매도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재무표 보시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좀 좋아졌지만은 매출액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은 통해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 투자 시장 유의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코스피가 벌써 45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시가총액 8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안정적 흐름의 카카오 게임즈 혹은 또 다시 한번 좀 믿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래프톤 요 정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게임즈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언젠간 이 하락의 흐름이 끝날 거고 게임즈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구간들이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차례가 돌아오면 또 어느 정도 만회가 될 텐데 물타기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솔직히 조금 없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에 좀 금액을 좀 아끼셔서 혹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났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빨리 나오셔서 게임주의 상황을 보시고 좀 평단을 낮추는 작업들을 미리미리 좀 하셔야,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본인의 턴이 왔을 때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혹은 큰 수익을 또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해 보시고 판단을 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